예로는 고수율을 뽑아낼 수가 없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오늘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오늘 부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네. 같은 재료에서 같은 양의 성분을 뽑았는데 왜 맛에서 차이가 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로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쿼이터입니다. 이렇게 또 아주 익숙한 분을 또 다시 모시고 익숙한 콘텐츠 에스프레소 도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까지는 저희가 고급편, 온도 1, 2편을 다뤘는데 그 당시 앞에 놓여있는 바스켓을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들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바스켓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초심자들을 위한 컨텐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더 어려운 내용으로 맞아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게 네. 조회수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상하게 온도 1, 2편을 하고 나서 DM을 컨텐츠 잘 봤다는지 그동안 잘 안 왔거든요. 찐팬들만 봤나봐요, 네, 진짜. 그래서 그동안 잘 안 하는데 너무 네. 유익했다 콘텐츠들이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할만하다. 그럼요. 네. 이런 거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확실히 이 진짜들이 있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하려는 얘기가 저도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된 내용들은 아니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과 관련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바리스타 분들도 이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같이 이 이론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에스프레소 도감 이제 바스켓 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스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바스켓 어떤 거 사용하냐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혹시 우리 부장님은 바스켓을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셀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챔피언님 영상 보면서 공부하기 콘텐츠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런 거를 권혁수 챔피언님의 바로 전 챔피언인 우리 진명기 챔피언과 네. 했었는데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저는 머신에 장착되어 있는 개를 쓴다. 그쵸. 맞아요.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실 텐데 자, 여기 바스켓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IMS 바스켓이 그쵸.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VST 바스켓이 있고 흔히 이제 고수율 바스켓이라고 부르는 기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회사도 HE 바스켓 이렇게 성향이 다른 세 가지 친구들을 가져와 봤는데 보통 이제 IMS VST를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특히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고민을 하시는데 얘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는 구멍의 차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공 개수가 VST가 훨씬 더 많고 그 타공 자체도 얘가 사이드까지 얘는 꽤 가 있는데 얘는 이제 사이드 부분이 막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얘를 쓰고 어떨 때 얘를 쓰고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뭔가 구멍이 많은 거는 그만큼 물의 흐름이 더 많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성분을 더 많이 뽑아줘야 되는 친구한테는 그럴 것 같고요.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그렇게 고수율로 가지 않아도 되는 흔히 얘기하면 블렌딩 같은 걸 저게 쓰지 않을까. 네, 맞아요. 예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맞아요.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갈수록 타공 개수가 많아지는 건데 얘가 이제 고수율 바스켓 보통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성분을 녹여내기가 쉬운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출 흐름 자체가 빨라지다 보니까 네. 분쇄도도 자연스럽게 가늘게 사용을 하게 되고 네. 이제 환경 자체가 그 성분을 좀 더 쉽게 녹여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율을 필요로 할 때 이런 타공이 많은 바스켓을 사용을 한다.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얘로는 고수율을 뽑아낼 수가 없냐? IMS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도직량이나 이런 조정을 통해서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오늘 문제가 좀 오늘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오늘 부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만약에 네. 얘랑 같은 원두를 같은 그람수를 사용을 했어요. 동일한 수율로 뽑았어요. 맛이 어떨까요? 동일한 수율이면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그런 거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TDS 측정기까지 아, 가지고 진짜요? 왔어요. 그래서 우선 이 IMS 친구로 세팅을 잡고 이 수율을 측정을 해본 다음에 VST로 동일한 수율, 점까지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네. 비슷한 수율로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시험을 해보면서 네.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 좋습니다. 오늘 좀 긴장되네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좀 패키지가 아주 화려한 원두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그 필아웃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님을 좀 뵐 기회가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원두 선물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저는 한 6, 7년 전 그때 카페쇼에서 이제 필아웃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네.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 먹었던 솔티 카라멜 라떼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그니처 잘하고 라떼 맛집으로 알았는데 네. 싱글 로스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홍보를 해달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먹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네. 굉장히 로스팅을 트렌디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 원래 필아웃은 이제 저희 월간 커피에서도 라떼 맛집으로 취재를 했었는데 네. 예전에 한번 마셔봤을 때 싱글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볶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좀 놀랬습니다. 먹어보고. 인플루언서시니까 약간의 저희의 그 편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인플루언서가 커피를 알아봐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 진짜 커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커피로 네.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S 바스켓과 VST 바스켓을 비슷한 수율로 한번 측정을 해서 드셔보시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추출을 해봤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IMS로 추출을 한 친구고, 오른쪽에 이제 VST로 추출을 했습니다. 우선 동일한 17g의 원두를 사용을 했고요. 세부 세팅 값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20% 후반의 수율로 둘이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수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출 양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도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VST로 뽑은 에스프레소에 물을 아주 약간 넣어서 농도도 지금 비슷하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물을 섞는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커피 성분이 어디로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테스트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드셔보시면서 좀 느껴보시면 좋은 거는 세팅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맛 자체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다를 거지만 그런 디테일한 맛적인 차이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커피가 가진 캐릭터가 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네. 드셔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차이가 저는 꽤나 차이가 두드러지긴 한 게 제가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VST로 내린 게 같은 커피인데 저의 기준에는 좀 더 과일향이나 베리톤이나 약간 이런 애들이 좀 더 화사하게 나오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뭔가 전반적으로 좀 다 다운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는 드디어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에도 역시 제가 원하는 키워드. 다행히. 이거 자꾸 이렇게 네. 하면 자꾸 짜고 치는 줄 아실 것 상호간에 같은데. 늘 시험 때 들게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저도 이런 차이를 느끼면서 네. 직접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같은 재료에서 같은 양의 성분을 뽑았는데 왜 맛에서 차이가 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로서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다양한 해외 자료들이나 바리스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보고 했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는 아직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해외 로스터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혹시 노르딕 로스팅이라는 그럼요. 스타일을 들어보셨나요? 노르딕 로스팅이라고도 하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울트라 라이트 로스팅 뭐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이 마치 거의 생두 수준으로 단단한 밀도를 네. 가진 그런 콩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로스팅된 커피를 보통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에서 추출을 한다면 굉장히 저유량이나 아니면 저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프리인퓨전을 길게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걔를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추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한 굉장히 유명한 로스터분이 그런 애들은 강한 유량으로 그냥 빠르게 추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그렇게 시트러스하고 하늘하늘한 그런 향미 성분들만 녹여내기 위해서 로스팅을 했는데 왜 굳이 다른 성분들까지 그렇게 어거지로 녹여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현상이 좀 이해가 됐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커피에서 녹여낼 수 있는 수용성 향미 성분 물질의 양이 대략 한 3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골든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정 수율이 한 18%에서 22%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안 녹는 성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20%를 뽑아냈다 하면은 10%는 안 녹은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20%지만 20%를 구성하는 성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주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스켓들을 보시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타공의 차이도 있고 또 이 형상의 차이들에 따라서 물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어줘요. 뭐 단순히 추출 시간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지만 단순히 추출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이런 차이보다는 물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에 따라서 물이 빠르게 쓸어 내려가는 형상을 가진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물이 좀 정체되는 구간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점에 따라서 쓸어내림과 확산의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녹여내는 성분의 구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M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확산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무거운 성분들까지 네. 녹여낼 수 있었던 거고 이 친구는 조금 더 빠르게 쓸어내림 위주의 추출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성분들 위주로 컵이 구성돼서 말씀하신 그런 과일톤이나 산미 위주 그런 친구들로 이제 컵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설명하라 그러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근데 일단은 납득이 가는 부분은 같은 수율인데 맛이 달라지는 건 어찌됐건 같은 이제 수율일 뿐 얘가 가지고 나온 성분들은 다를 수 있다는 네네, 얘기니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챔피언님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러한 바스켓 중에서도 혹시 선호하시는 그런 바스켓들도 있으신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저는 재료에 따라서 바스켓을 선택하는 게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표현드린 것처럼 그 재료 자체가 조금 더 가벼운 성분들 위주로 구성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로스팅이 됐다면 조금 더 흐름이 빠른 바스켓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성분 위주로 추출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로스팅된 원두를 네. 사용한다면 조금 더 흐름이 느린 바스켓을 사용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우선 재료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추출 의도, 추출 스타일 이런 거랑 또 연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마시기 편안한 에스프레소를 추구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무거운 성분들이 좀 나와줘야 그래도 산미톤을 좀 네. 눌러주고 약간 마시기 편안한 그런 농도감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또 빠른 쪽은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서 적당히 추출 흐름이 빠른 그래서 최근에는 IMS 빅뱅 바스켓이 그게 이제 제 추출 스타일하고 좀 성향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얘기 들어보면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히 명확해야 하는 거 맞아요.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VST가 분쇄도를 더 가늘게 갈 수 있으니까 단맛을 더 잘 녹여낼 수 있고 그래서 산미 있는 커피에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이 친구가 그런 산미톤이 브라이트한 친구들의 그런 산미톤을 오히려 더 잘 살려주는 데 유리한 친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고수율 바스켓 같은 거 사용을 하실 때 추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분쇄도를 굉장히 가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저는 이 친구의 의도랑은 조금 다른 추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애초에 그냥 그렇게 훑고 지나가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훑고 지나갈 수 있도록 추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는 편이에요. 이게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는 그 기본적으로 약간 머릿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20초 정도는 내려야 된다. 네, 맞아요. 그게 있고 또 크레마가 좀 나와줘야지 그쵸. 내가 제대로 된 샷을 내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을 경우에는 뭔가 콸콸콸콸 나오면서 시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거에 대한 목적이 애초에 그렇게 훑고 지나가게 네. 된 거니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스켓을 선택하실 때 막 커피를 내리는데 어떤 커피들은 정말 맛있게 잘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원두가 세팅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어쩌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팅된 의도와 좀 차이가 있는 바스켓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추출 스타일이 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내가 이 컵 안에 단순히 뭐 수율을 내가 많이 뽑아낼 거야, 적게 뽑아낼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같은 수율이더라도 이 컵 안에 어떤 성분들 위주로 내가 컵을 구성하기를 바라는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들을 위주로 담겼을 때 장점이 잘 드러나는지 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왜 고급 편인지 마지막에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네.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래서 고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장비 그리고 내가 추출해야 되는 원두 이 모든 거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에스프레소 도가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프레소 도감은 이제 바스켓 편에서 초보자일까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이었어서 에스프레소를 정말 더 많이 파헤치고 싶고 더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정말 유익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도감의 다음 컨텐츠는 그래도 한 번쯤 조금 가벼운 컨텐츠로 한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가벼운 컨텐츠로 좀 구상을 해볼 것 같고요. 에스프레소 도감이 보니까 1년이 훌쩍 아유. 넘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감사하다는 DM도 많이 받고 또 때때로 이제 질문 DM도 받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에스프레소 도감 쭉 보면서 실제로 필드에서 해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이나 어려운 것들이 이쯤이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를 구상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부끄러우시면 챔피언님한테 DM이라도 네, DM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편하게 그냥 보내주셔도 되니까 제가 답장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내시면 제가 편할 때 답장해 드릴 테니까요. 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질문들 중에서 이거는 컨텐츠로 한번 다뤄볼 만하겠다 싶은 것들은 또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 뉴